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투자하는 종목만 깊이 있게 다루는 리치투게더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면서 혹시 BMNR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요, 이 혼란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80%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야말로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BNR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한때 161달러까지 치솟았던 주식이 지금은 20달러 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클지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지금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처럼 공포가 극에 달한 바로 이 순간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지분을 무려 165%나 늘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월스트리트의 스마트머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BMNR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함께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월가가 왜 이 주식을 쓸어 담고 있는지 긍정적인 측면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주가 폭락을 일으킨 치명적인 리스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긍정론, 즉 상승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들이 왜 이렇게 BMNR에 대해 낙관적인지, 그들이 이 기업을 왜 디지털 요새라고 부르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BMNL의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투자의 오랜 격언, 스마트 머니를 따라가라는 건데요. 겁에 질린 개인들이 손실을 보며 주식을 던질 때 거대 기관들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BMNL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900만 주가 넘죠. 이게 바로 블랙록이 현재 보유한 BMNR 주식 수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거의 2억 4,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건 그냥 분산 투자 차원에서 조금 사보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확신 자본이라고 불러요.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 가치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블랙록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여러 거물들이 동시에 뛰어들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는 마렉스 그룹은 지분을 무려 560%나 늘려서 지금은 블랙록보다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파괴적 혁신의 상징인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까지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 신호입니다. 월가의 전통 강자와 신흥 강자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도대체 이들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강세 요인으로 이어집니다. BMNL의 아주 독특한 사업 모델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채굴 회사가 아닙니다.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자산의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는 디지털 건물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원대한 비전은 5%의 연금술이라고 불립니다. 목표는 아주 야심찬데요.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더리움의 5%를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BMNR은 그냥 암호화폐를 많이 가진 회사가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목표를 향해 순항 중입니다. 현재 430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공급량의 3.58%에 달합니다. 그럼 디지털 건물주가 어떻게 돈을 버냐고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로빈후드 같은 인기 앱들이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위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 모든 거래는 최종적으로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에 기록되어야만 공식적으로 인정받거든요. 이때는 최종 정산 수수료가 바로 가습인데 이게 바로 디지털 월세인 셈입니다. BMNR은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검증인 중 하나로서 이 월세를 계속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디지털 월세 수입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이더리움을 예치, 스테이킹하는 것만으로도 BMNR은 연간 2억 달러, 즉 2,6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만약 보유한 이더리움 전부를 스테이킹한다면 이 금액은 연간 3억 7,400만 달러, 거의 5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고수익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술주처럼 엄청난 성장 잠재력까지 가진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강세 요인은 바로 Z세대를 정조준한 미래 금융 전략입니다. BMNL은 세계적인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의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는데요. 이건 차세대 금융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아주 계산된 한 수입니다.
전략은 이렇습니다. BMNR이 미스터비스트 회사에 2억 달러를 투자하고요. 미스터비스트는 그 돈으로 이미 700만 명의 젊은 사용자를 확보한 핀테크 앱 스텝을 인수합니다. 최종 목표는 바로 Z세대를 위한 찰스 슈왑, 즉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증권사를 만드는 겁니다. 전통은행을 불신하는 수억 명의 젊은이들을 웹3라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로 이끄는 핵심 관문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긍정적 요인은 바로 거시경제와 규제 환경이라는 큰 그림입니다. BM안의 전략 전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순퉁이 불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4조 달러. 우리 돈으로 11경 원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에서 밀레니얼과 Z세대로 이전될 부의 규모입니다. 이 세대들은 암호화폐에 훨씬 더 친숙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돈이 전통금융 시스템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규제의 바람이 드디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명확성 법안과 새로 구성된 친암호화폐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이 산업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한 전문가는 적대적인 시대는 끝났다. 거대 기관들의 진입을 막던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된 것이라고 평가했죠. 바로 이것 때문에 블랙록 같은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죠? 거대 기관들의 자금으로 뒷받침되는 명확하고 야심찬 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이렇게 긍정적이라면 주가가 왜 80%나 폭락했을까요? 이제 동전의 뒷면을 봐야 합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리스크. 과연 이 모든 게 위험한 도박은 아닐까요?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주식 희석이라는 문제입니다. BMNR은 더 많은 이더리움을 사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수를 기존 5억 주에서 500억 주로 무려 100배나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회사를 하나의 거대한 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앞으로 그 피자를 점점 더 잘게 아주 작은 조각으로 계속해서 쪼갤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내가 가진 한 조각의 가치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 숫자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이 숫자는 BMNR이 단 한 분기에 기록한 손실인데요. 무려 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에 가까운 손실입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지금의 사업 모델이 정말 지속 가능한 걸까요? 두 번째 주요 리스크는 이더리움에 대한 극단적인 의존도입니다. 이 회사의 운명은 사실상 변동성이 매우 큰 하나의 자산, 즉 이더리움 가격에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더리움은 짧은 기간에 50% 이상 폭락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BMNR을 투자하는 것은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한 레버리지 베팅과 같습니다. 상승할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하락할 때는 손실 또한 극적으로 커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리스크는 기술적 분석을 넘어 인간의 심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 트레이더의 말처럼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사서 지금 완전히 물려버린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령 고점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주가가 조금이라도 회복하려고 할 때마다 본전에 찾으려는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심리적 압박감을 의미합니다. 161달러라는 그 기억이 주가의 발목을 아주 오랫동안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차트는 BMR을 둘러싼 극심한 혼란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75%가 장기적인 비전을 근거로 강력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 주가 움직임을 분석하는 기술적 지표는 문자 그대로 100% 전부 강력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꿈과 단기적인 현실 사이에 아주 극명하고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매력적인 강세론과 무서운 약세론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BMNR에 대한 투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BMNR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처. 이 주식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결제 시스템인 이더리움의 상승 잠재력과 하락 리스크를 모두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투자 수단이라는 거죠. 이건 보장된 성공도 그렇다고 단순한 실패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주 판이 큰 베팅인 셈이죠. 결국 BMNR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강력한 이야기가 있고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래 기업 재무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선구적인 회사, 이자 차세대 디지털 금융의 중심에 설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거품과 주주가치 희석으로 부풀려진 투기적 도박, 이자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상처를 준 경고의 사례라고 경고하죠.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다음 행동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만약 원금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극심한 변동성과 엄청난 주식 희석 리스크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이더리움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와 강력한 기관의 지지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 자산의 운명이 이더리움의 회복과 거대 기관들의 믿음에 달려있는 초고 변동성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핵심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BMNR은 디지털 세상에서 펼쳐질 기업 전략의 미래를 엿보게 해주는 창일까요? 아니면 아직 고통스러운 마지막 장이 쓰여지지 않은 화려한 경고의 이야기가 될까요? 오직 시장과 시간만이 그 답을 알려줄 겁니다. 오늘 BMNL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BMNL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승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락에 대비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리츠투게더 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